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 그 메일로 질문 주신 내용을 좀 살펴볼 텐데요. 질문 주신 그 내용 중에 링크를 하나 걸어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튜토리얼에 있는 거를 이제 따라 하는데요. 원래 이제 요런 겁니다. 이렇게 어떤 뭐라 그럴까요? 예, 스트라이프 문양이 움직이는. 그래서 이게 이제 튜토리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여기 CG 쇼컷이라는 이런 외국 사이트에 있는 튜토리얼입니다. 그래서 뭐 요걸 보고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될 텐데 똑같이 했는데 안 된다라고 이제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봤는데 예, 그 놓친 부분이 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에 제가 다시 한번 좀 이 튜토리얼을 이제 좀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좀 더 알아듣기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걸 한번 해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놓친 부분이 또 뭔지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도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끝으로 뒤에 조금 더 부가적인 걸 제가 좀 붙이겠습니다. 예, 그분이 하신 거 말고 그 외국분이 하신 거 말고 조금 더 뒷부분에 자 먼저 뭐 앞 과정은 다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뭐 네, 이렇게 힐릭스를 좀 이용을 해서 예, 한 이 정도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포인트를 좀 많이 추가했어요. 그분은 여기다 포인트를. 그래서 뭐 이건 뭐 여러분들이 하셔든 안 하셔든 뭐 크게 그렇게 하시든 안 하시든 크게 그렇게 문제되지는 않는데 일단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이 벌써 그 수업하시는 분과 좀 다릅니다. 그분은 시네마 4D 버전을 R23 버전을 쓰고 계세요. 그래서 R23은 이 힐릭스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니폼으로. 그래서 일정하게 되는데 이게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이따가. 자, 그럼 일단 이렇게만 해두시고 얘는 요것도 그냥 좀 늘려볼까요? 그분이랑 똑같이 포인트 좀 많이 줄게요. 자, 그 다음에 바닥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무 짓도 없이 그냥 기본적으로 얘는 클라이더를 하나 주고요. 그 다음에 얘는 소프트 바디에 줬죠. 예, 옵션이나 이런 건 하나도 안 건드렸습니다. 지금 플레이 시켜서 보시면 일단 이상하게 요 부분만 자글자글하게 움직이죠. 일단은 그죠? 플레이 시켜보면 그죠? 물론 이제 오래 플레이 시키면 이 부분도 조금씩은 자글자글 거리는데 어쨌든 시작하자마자 이 부분이 문제가 돼요. 이게 어떤 것 때문에 그러냐 그러면 이 부분에 포인트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포인트와 포인트의 거리가 좁기 때문에 얘 다이나믹에 보시면 이 마진이라는 걸 갖고 있죠. 기본적으로 마진. 이거는 여기 시스템에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마진이 있습니다. 기본 마진이 1cm로 돼 있어요. 예, 그런데 이 태그마다 그걸 따로 조절할 수 있죠. 만약에 내가 이 마진을 0을 쓴다 그러면은 자글자글 거리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충돌이 잘 안 일어납니다. 아무래도. 예, 그래서 이 마진은 쓰셔야 돼요.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뭐 이것도 다 똑같이 하고 했는데 이렇게 자글자글 거리는 현상이 안 일어난다 그러면 태그에 있는 마진도 한번 살펴보시고 혹시 체크되어 있는지 혹은 그것도 아니라면 이 글로벌 세팅 들어가셔서 이 다이나믹 쪽에 이 마진이 0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이게 0으로 되어 있으면 충돌이 안 일어납니다. 잘.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1cm 되어 있는 걸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문제점 하나를 파악을 해야 되겠죠. 이 충돌이 안 일어났을 때를 이제 파악한 겁니다. 그러면 일단 충돌이 일어나는데 왜 이 부분만 이제 충돌이 많이 일어나는지 그걸 한번 살펴봐야죠. 그러면 이쪽이 포인트가 많아서 그렇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자, 그러면 포인트로 확인하기 위해서 혹시라도 이 포인트 모드 선택한다고 포인트가 보이지 않아요. 이 포인트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얘를 깨트린다고 해서 여기 보이는 이 포인트 있죠. 예, 이 포인트도 물론 관여를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컨트롤 Z 할게요. 여기 있는 이 중간 포인트들은 포인트와 포인트 사이에 또 다른 눈에 보이지 않는 포인트가 관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정확히 보고자 한다면 얘를 익스클루드나 이런 거에다 하나 넣어 보세요. 제가 이걸 보여드리기 위한 겁니다. 지금. 네, 그래서 익스트루드를 위쪽으로 제가 뽑아 볼게요. 이때 보이시는 이 포인트 있죠.
이 포인트, 이게 포인트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포인트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쪽이 포인트와 포인트 간격이 엄청나게 가까워요.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얘의 기본적인 설정값이 뭐로 될 수가, 그렇죠? 각도에 의해서 추가되게 되어 있습니다. 포인트가. 그래서 이 R23 버전은 이게 기본적으로 유니폼으로 되어 있어요. 그냥 일정하게 들어가도록, 일정하게. 네. 그래서 그 강의하시는 분도 이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인트들이 일정해야 일정하게 굴곡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이나믹이 일정하게 일어나요. 자, 확인해 볼게요. 지금 얘 바꾸고, 자, 이 상태에서 플레이를 시켜 볼게요. 그럼 어떻습니까? 여기만 자글자글거리지 않죠. 시간이 이제 좀 지나면 보세요. 전체가 조금 자글자글해질 겁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나면. 네, 지금은 이제 또 안 자글자글거리는데 이건 또 왜 그러냐 그러면 얘네들의 스프링의 강도가 너무 이제 강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당연히 얘도 체크되어 있어야 돼요. 서로 충돌해야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강의에서도 중요하다고 설명하죠. 우리는 지금 이제 뭘 안 건드렸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이죠. 자, 그럼 이 부분과 관련된 거는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이건 스프링들이에요. 일단은 잘 모르시면 무조건 다 0으로 바꾸세요. 자, 보세요. 0000. 그리고 플레이 하시면 아마 엄청나게 자글자글 거릴 거예요. 자, 시간이 좀 지나 보면, 그죠? 엄청나게 자글자글 거리기 시작하죠. 자, 얘 제가 120까지만 할게요. 그죠? 자, 그럼 이제 뭘 잡아야 되느냐? 왜 이렇게 자글자글 거리느냐 하면 스프링의 강성이 없어서 그래요. 스프링이 너무 약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은 스프링이 거의 없죠. 강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기본적인 구조, 그러니까 기본적인 형태를 유지하는 스프링의 강도를 한 50 정도 높여준 거예요, 그분은. 그래서 기본적인 이 형상을 최소한 절반 정도는 유지하도록. 그럼 보시면은 어떤 게 생기냐면, 그죠? 자글자글 거리긴 하되 많이 망가지진 않습니다. 그죠? 일단 너무 자글자글 거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까지만 해둘게요. 나머지는 안 건드릴게요. 또 다른 거 할 때 봅시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뭐라 그럴까요? 너무 또 자글자글 거리지 않죠, 이제는. 그래서 시뮬레이션에 터뷸런스나 이런 거를 강제로 좀 자글자글 거리게 만들기 위해서 쓴 거죠. 좀 강하게 넣을게요.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플레이 시키면 이렇게 자글자글 거리는데, 자, 이제는 이 자글자글 거림은 뭐에 의해서 형성이 되는 거냐면 얘 때문에 그런 겁니다. 터뷸런스가 너무나, 그렇죠, 좀 뭐라 그럴까요? 촘촘히 적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스케일을 좀 키웠죠, 그분은. 그죠? 그래서 또 플레이에서 보면 조금 이제 러프하게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너무 또 빨리 움직이면 좀 안 이쁘니까 좀 느리게 움직이도록, 요건 뭐 알아서 조절하세요. 이런 것들은. 어쨌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조금 플레이 시켜보면 처음엔 좋았는데 갈수록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갈수록 보면 너무나 뾰족한 것들이 생기죠. 뾰족. 그죠? 이 뾰족한 건 또 왜 생기느냐? 이 스프링에, 소프트바디의 스프링 중에 각각의 포인트에 원형의 스프링이 달려 있습니다. 각각의 포인트에 원형의 스프링. 자, 그거와 관련된 걸 한번 보시려면 헬프 파일을 열어서 이 위쪽에 보시면 기본 스프링이 있습니다. 이겁니다, 이거. 포인트마다 원형의 스프링이 달려 있어요. 그런데 그 스프링의 강성이 없다 보니까 많이 꺾이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조금 추가를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요 포인트에 달린 원형의 스프링의 강성이 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이 꺾이질 못해요. 그죠? 아무래도 부드럽게 되죠. 조금 더 플레이 해볼게요. 그죠? 아까보다 훨씬 각진 부분이 없죠. 만약에 얘가 더 크면 당연히, 그죠? 더 부드러운, 이렇게 꺾이는 것도 없이 그냥 더 부드럽게 됩니다. 스프링의 강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서 맞춰야 되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뭐 그분은 10을 쓰셨지만 뭐 제가 해보니까 뭐 10, 한 20 정도 써도 뭐 특별히 나쁠 건 없어요. 좀 더 부드러운 곡선을 만들고 싶다면.
대신 이제 많이 부드러워진다는 건 뭐예요? 디테일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디테일이. 그러니까 많이 이렇게 겹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다 상호적인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냥 그 강좌에 있는 그대로 할게요. 10 정도. 됐죠? 자, 그럼 이제 다른 부분에 관련된 거 혹시라도 요런 부분도 하나 요 각지는데요. 이거는 얘 때문에 생기는 각이 아니고요. 포인트가 부족해서 그런 겁니다. 포인트 더 주면 되겠죠. 그런데 나중에 여기다가 서브 디비전에 쓰겠죠. 그래서 그런 거 감안하면 요런 각지는 거는 그대로 두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만 사용해도 일단 기본적인 원리는 다 이해를 하신 거예요. 네, 나머지 이제 이런 것들은 제가 따로 뭐 보여드리지 않을게요. 뭐 얘에 관련된 어떤 마찰이나 바운스나 이런 것들을 그죠? 죽였죠. 바운스를 왜 죽이느냐 하면 이 겹침이 일어나다 보면 이 스플라인이 튀어 오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위쪽으로 스플라인이 많이 겹치면요. 위쪽으로 튀어 올라요. 스플라인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도 있는데요. 그게 잘 안 됩니다. 그 강좌에 있는 것처럼 하시면 조금 약간 완벽하진 못해요. 예,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자, 나머지 부분은 그냥 따로따로 설명드릴게요. 간단하게. 자, 그러면 이거 그대로 써도 되는데 왜 여기다가 이 파로프를 이용을 했냐 그러면 전체가 너무 자글자글거리면 별로 멋이 없어요. 동시에. 예, 그래서 파로프로 좀 썼죠. 네, 그래서 요쪽에만 적용이 되도록. 그죠? 그럼 이 바깥쪽은 전혀 적용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죠? 이 바깥쪽, 그게 안쪽으로 이렇게 전체가 안쪽으로 좀 이렇게 당겨지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 얘네들 끌게요. 뭘 썼습니까? 그죠? 또 하나의 시뮬레이션을 썼죠. 시뮬레이션에 여기 있는 필드 포스라는 걸 썼죠. 그래서 이 필드 포스는 원래 기본적으로 입체입니다. 입체, 3D. 예, 기본적으로는요. 자, 여기에 뭘 썼습니까? 그렇죠? 포뮬러라는 걸 썼죠. 꼭 포뮬러 쓰라는 건 아닙니다. 다른 거 써도 돼요. 나중에 뭐 랜덤도 섞고 이러는데 어쨌든 기본적인 걸 해볼게요. 그럼 이 상태에서 플레이 시키면 이렇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어때요? 잘 안 되죠. 지금 이거. 그죠?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 잘못 줬습니다. 이거 실수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필드 포스에 제가 지금 파로프 해줬습니다. 예, 파로프 아니에요. 파로프는 그죠? 웨이트 값을 조절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실수하시는 분 많습니다. 아이고. 예, 이게 아니에요. 파로프 해주는 게 아니고 여기 해줘야 됩니다. 오브젝트에. 예, 이거 실수하시는 분 많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 드릴게요. 자, 포뮬러 줄게요. 그래서 플레이 시키면 이렇게. 바깥에 있는 것들도 전부 다 안쪽으로, 그죠? 좀 약간 어떻게 인력에 의해서 끌려오듯이 이런 효과가 나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하고 병행해서 쓰면 밖에 있는 게 이렇게 안으로 좀 딸려오면서, 그죠? 이런 터뷸런스나 이런 게 자연스럽게 적용이 되는 이런 효과를 보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선택사항이에요. 선택사항. 자, 그럼 이제 얘네들과 관련된 거는 굳이 뭐 여기서는 안 건드려도 되는데 혹시라도 난 이거 3D로 쓰고 싶지 않다 그러면 사실 이런 거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디스플레이 가서 뭐 박스 사이즈 0으로 해도 되고요. 예, 어차피 평면이니까. 그래서 좀 많이 보이게 하시려면 요겁니다. 요거. 예. 그래서 얘네들이 움직입니다. 막 요게 방향성이거든요. 그래서 얘네들 플레이 시키면 얘네들이 막 빙글빙글 뭐 돌고 짧아지고 막 이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그 힘에 의해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에 추가적으로 나머지들은 다 그런 거죠. 뭐 여기다 뭐 노이즈를 섞을 수도 있고 추가로 혹은 파로프를 써도 되고요. 강좌에서는 파로프를 썼어요. 그거 왜 그러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이 스플라인이 위로 튀어 올라요. 서로 충돌을 하다 보면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파로프를 쓰셨는데 제가 해보니까 완벽하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파로프를 안 쓰고 다른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어쨌든 플레이는 시켜서 진행을 좀 시켜볼게요.
자, 그럼 시간을 좀 많이 둘게요. 왜냐하면 스플라인 튀어 오르는 걸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또 튀어 올려 인위적으로 또 하려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 어쨌든 하다 보면 대부분 튀어 오릅니다. 예, 요쯤에서 한번 볼까요? 튀어 오른 게 있는지. 네, 요 튀어 올랐죠? 스프링. 그죠? 이렇게 튀어 오릅니다. 그래서 이 튀어 오른 게 아무것도 아닌데 사실상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얘한테 만약에 익스트루드를 위로 주잖아요. 요거 한번 보세요. 얘를 예, 이 튀어 오른 거를 제가 여기다 넣어 볼게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나중에 익스트루드로 뽑았을 때 어때요? 높낮이가 다르죠. 이렇게. 그죠? 안 예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 강좌에서는 튀어오르지 못하도록 이 필드에 파루프를 걸었어요. 그런데 그게 해도 완벽하지 못해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예. 모르겠습니다. 그게 또 버전이 또 23에서는 잘 되는지 모르지만 저는 지금 이 1을 쓰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얘를 완벽하게 다 하시고 이 스플라인의 모션을 다이나믹을 완벽하게 다 하시고 얘를 베이크 시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건 안 할게요. 제가 여기다 뭐 노이즈 추가하고 이런 건 안 할게요. 그냥 요 상태만 하겠습니다. 어차피 튀어 오르긴 하니까.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얘를 세이브 에즈 시키세요. 뭐 꼭 안 시키셔도 되지만 이왕이면 자, 여기다 하겠습니다. 뭐 AAA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이 세이브된 상태에서 이제 자, 이 스플라인을 요 스플라인을 엘린빅으로 굽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제 주의하셔야 되는 게 얘를 베이크 엘린빅으로 해서 한 번에 잘 구워질 경우도 있어요. 예, 근데 이게 또 한 번에 안 구워질 경우가 있거든요. 어떤 경우는. 그래서 저도 그게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버그인지 어떤지. 그래서 저는 사실상 이런 스플라인 같은 거를 구울 때는 다이나믹이 적용된 스플라인은 바로 굽지 않고요. 커넥트.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조금 애매하지만 예, 그건 이제 겪어보셔야죠. 그래서 저는 이 커넥트에다가 스플라인을 넣어서요. 단일 오브젝트로 만든 후에 그 다음에 얘를 굽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자, 얘는 이제 가릴게요. 실제는 얘가 얘를 가져다 쓰는 거기 때문에 예, 다이나믹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그죠? 지금 얘입니다. 커넥트된. 예, 그래서 얘를 베이크 시킨다는 겁니다. 엘린빅으로. 이래야지만이 좀 완벽하게 엘린빅으로 넘어가더라고요. 가끔 스플라인의 다이나믹을 적용한 게 물론 뭐 한번 해보세요. 이 힐릭스 다이나믹 된 힐릭스를 바로 베이크를 해도 제대로 되면 그냥 쓰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안 됐을 때 굳이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처럼 커넥터에다 잠깐 넣어서 엘린빅으로 한번 구우시면은 굉장히 신경 쓸 게 없어요. 그냥 완벽하게 구워집니다. 자, 그럼 이제 엘린빅으로 구워졌는데 얘를 커트 할게요. 그래서 다른 곳에다가 예, 여기다 페이스트해서 넣을게요. 자, 그럼 이제 보세요. 아, 요것도 아까 120 구웠죠, 제가. 120으로 맞출게요. 플레이시켜서 보면 어때요? 완벽하게 구워졌죠. 예, 그래서 이런 겁니다. 이렇게 지금 다이나믹이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아까 봤듯이 여기 튀어오르는 이거 때문에 얘를 익스트루드 시키면 안 이쁘죠. 예, 그래서 자, 이왕이면 프론트나 이런 데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구워졌기 때문에 얼마든지 움직이면서 그죠? 이런 데 보면 굉장히 높죠. 높게 튀어오르져서 이왕이면 가장 높은 부분에 가져다 두시고 이왕이면 예, 그래서 여기다가 뭐요? 그렇죠? FFD 예, 이 FFD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피트 시키면 이렇게 돼요. 혹시라도 나는 여기에 맞췄는데 이렇게 또 움직이다 보면 쟤보다 더 올라가는 부분이 있다. 그걸 감안하시면 그냥 좀 여유 있게 주셔도 됩니다. 여유 있게 주시고 요 바닥만 좀 맞춰주세요. 바닥만 좀 적당히. 예, 그 다음에 Y는 하나면 돼요. 요 한 칸이면 됩니다. 왜냐 그러면 자, 요 상태에서 이제 우리는 뭘 할 걸까요? 포인트 모드에서 위쪽의 포인트들만 다 잡아서 아래쪽으로 떨어뜨려 버릴 겁니다. 예.
그러면은 거의 튀어오르는 게 좀 많이 없어집니다. 그죠? 이게 바닥이 조금 안 맞았나 보네요. 그래서 뭐 완벽하게 0이 되진 않는데 어쨌든 뭐 이 정도면은 크게 그렇게 눈에 띄진 않을 것 같아요. 자, 얘네들도 요거 사이즈는 조금만 늘려줄까요? 아이고, 이게 아니죠. 전체가 다 포함이 되도록 그래야 깔끔하죠. 자, 얘는 이제 눈에 보일 필요는 없으니까 꺼두고요. 자, 그러면 자, 다시 한번 확인을 할게요. 이쪽에서 보면은 아까보다는 훨씬 튀어오르는 게 없죠. 이러다 보면 아무래도 여기다 익스트루드를 적용을 했을 때 조금 더 깔끔하게 적용이 되겠죠. 그죠? 튀어오르는 거 없이.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얘한테 그쵸, 뭘 해야 됩니까? 그래서 좀 부드럽게 돼야죠. 그러니까 각진 거 없애야죠. 그래서 여기다가 서브디비전 서페이스 썼을 거고요. 그 다음에 두께를 줘야 되기 때문에 크로스 서페이스를 썼을 겁니다. 그래서 얘한테 크로스 서페이스를 적용을 해서 두께는 한 0.2 정도 보시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런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겹치는 거. 왜냐하면 위로 튀어 오른 거를 강제로 내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 좀 안 보이게 하든지 아니면 나중에 다 된 거를 베이크를 다 시킨 이 상태에서 이 포인트를 수정을 하든지 움직여서,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안 보이는 곳을 비추는 게 좋겠죠. 보시면 이런 식으로 작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왜 이 베이크를 시켜서 쓰는 걸 추천했느냐. 자, 지금 보시면 의외로 내가 다이나믹 할 때는 몰랐는데, 속도감을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너무 빠르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터뷸런스의 스피드나 프리퀀시를 내가 너무 빠르게 줬다. 그럼 이거 다시 하려면 귀찮잖아요. 근데 이 엘린빅 베이크를 해두면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너무 빠를 때는 스피드를 굉장히 낮춰서 천천히 진행이 되도록. 그러면 자, 이 상태에서 또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그렇죠? 난 처음에 이렇게 너무 그러니까 주름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 게 싫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도 다 여기서 내가 옵셋도 시킬 수 있는 겁니다. 나는 뭐 한 이 정도부터 시작을 하고 싶다. 그럼 여기서부터 아주 느리게 이 속도도 더 늦출게요. 제가 이 정도부터 더 늦추겠습니다. 한 10% 정도로. 한 요 정도에서 그러면 아주 촘촘한 곳에서부터 그럼 아주 느리게. 그죠?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 프레임을 커버를 하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는 마무리를 짓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물론 이 이외에도 다른 방법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자, 보내주신 그 강좌의 내용을 기반으로, 그게 베이스로 나중에는 좀 더 여러분들이 수정이나 이런 걸 편하게 하기 위한 거는 이런 식으로 엘린빅 베이크를 시켜서 나머지 후반 작업을 조금 이어나가시는 게 훨씬 더 작업하기는 편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질문 주신 내용 좀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뭐 어려워 보이더라도 직접 한번 해보시면은 뭐 그렇게 못하실 정도는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차근차근히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